안녕하세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받아놓고 매매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경매로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먼저. 보통의 초보자분들은 임차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과 잘 되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 줄 착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임차 수요는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매매 수요는 좀 다른 문제인데 매매 수요라는 건 다양한 관점에서 매매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적어도 임차 수요는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 3천인데 그걸 1억 5천에 매물을 내놔. 1억 3천짜리를 1억 1천에 내놔. 이거랑은 계약이 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겠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비싸게 내놓냐 싸게 내놓냐 요 차이인 거지 거래가 안 되는 건 없더라 라는 겁니다.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무조건 임차는 나간다라는 거. 매매는 가격이 싸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근데 임차는 가격이 싸면 무조건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적어도 조사한 지역 뭐 충청권까지는 임차 수요는 어디든지 있었어요. 동떨어진 지역이라도 가격이 맞으면 그런 데 와서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싸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싸게 내놓으려면 내가 애초에 낙찰도 싸게 잘 받았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표와 수익률 분석표인데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1억 들어간 거랑 5천만 원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2배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대출 가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 개의 시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감정가 2억짜리 빌라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걸 낙찰을 1억 6천에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낙찰률은 80%가 되는 겁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그럼 대출이 얼마가 나오냐? 내가 적어도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 금액이 1억 2,800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취등록세 법무비를 내야 내가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겠죠. 법무비까지 합친 금액이 보통 2.2에서 2.3% 정도 잡힙니다. 그게 352만 원이에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3,55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대출이자는 58만 원, 5.5%로 했을 때 이 자본 금액은 뭐냐면 등기 이전까지 내 돈으로 들어가는 거. 내 수준이 있어야 되는 내 투자금이 3,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2억짜리를 1억 6천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더 낮춰야겠죠. 낙찰가를 낮추든 감정가가 낮고 낙찰가도 같이 낮아져야 되겠죠. 1억 4천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3,100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미세 조정을 하면서 내가 입찰가를 써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자본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수리비, 중개비,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이자, 매매 사업자로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 소득세까지 계산을 한 게 표에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하시면 내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부동산이라는 건 사서 정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사비도 드려야 되고 그런 비용을 합치면 당연히 1억 3천이 넘어가게 되겠죠. 단순히 500만 원 싸게 사서 내가 500이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비용들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집을 단기 매도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더라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어떤 물건일까요? 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 저도 지금 주안동에 5층짜리 빌라 있고 빌라를 월세로 내놨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아직 거래가 안 됐어요. 월세 계약인데도.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잘 안 되거든요. 또는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 그러니까 보증보험 한도 126%가 뭐 1억 3천인데 나는 1억 5천을 죽어도 받아야겠다 해서 1억 5천에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는 건 집주인 자유니까. 근데 정말 그 빌라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편의시설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고 논밭이요. 그런 곳은 좀 더 조심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낙찰받기 전에 저는 조사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들 몇 분한테만 여기 임차계약 잘 돼요만 물어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거래가 안 되는 데를 사장님들이 포장해서 아 여기 너무 잘 돼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되는 걸 안 된다고 해서 문제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낙찰받기 전에 내 목적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할 건지 임차를 맞출 건지 적어도 3군데 이상의 확답은 받으시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손님이 없다면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임차를 내놨는데 임차가 안 나갈 때 이런 거를 체크해야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의 중개 수수료가 있죠. 법정 수수료라고 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거고 그 이상을 들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뭐 조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규정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내 매물이 정말 A급이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A급이기 때문에 잘 거래가 되겠죠. 근데 내게 B급, C급이야. 그럼 사실 B급, C급은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어때요?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죠. 그 일부분을 좀 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복비를 더 드리는 거예요. 마케팅 할 때도 사실 광고 대행사에 다 돈을 주고 내가 100만 원 홍보를 해서 1000만 원을 벌면은 당연히 900만 원 더 버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A급을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보통은 저희 수강생들도 B급, C급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싸게 받았고 더 벌었을 거니까 그중에 일부 비용이라도 좀 부동산 사장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집을 매매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까지 안 하고 그냥 공실 상태로만 내놔도 웬만하면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금액은 소득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은 분들이 집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놓고 파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돈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잘 배 있는 걸 사길 원해요. 빌라 사시는 분들은. 전세라든지 월세는 인테리어를 안 해놔도 그냥 도배랑 이사 청소 정도만 본인들이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계약한 숭이동 3룸 오피스텔도 저 아무것도 손 안 댔어요. 인테리어비, 명도비가 그냥 0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내놨어요. 임차 계약은 그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오피스텔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면 저도 인테리어를 했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을 깨끗하게 포장하는 것들,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뭐 중개 수수료를 더 드리는 부분, 임차 같은 경우는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걸 옵션으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미리 사놓지 말고 그분들이 원하면 그때 중고 가전제품 이런 데서 알아보시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계약 조건에 걸면 좀 더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매물을 어디까지 내놔야 되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만 내놓으면 되는데 이 빌라 오피스텔은 빌라를 안산에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안산에 있는 중개사들이 중개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물건이 있는 동에 다 내놓고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저는 2주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빌라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중개사들이 많이 있어요. 내 물건이 부곡동에 있다면 부곡동 중개사들을 일단 다 내놔야겠죠. 여기도 아직 다 안 내놨으면서 내가 굳이 막 다른 동네에 가는 건 확률이 더 낮으니까. 여기서 2주 동안 했는데 손님도 없고 그래. 그러면 옆 동네도 내놓는 거, 와동에도 내놓고 아래쪽에 중앙동에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점차 넓혀서 상록구에 다 내놨다 하면 옆에 단원구도 한번 보고 점점점 내놓는 거죠. 2주마다 한 번씩 그거를 업데이트 겸 사장님들한테 근황 문자, 잘 지내시냐? 요즘 제 매물 어떠냐? 뭐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동시에 좀 시간을 내서 주변에 더 많은 부동산들에 같이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최대한 많이 내놓는 걸 권장드려요. 이러고 나니까 저도 더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제일 좋은 거는 낙찰받기 전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만 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그 가격이 얼마나 걸릴지도 한번 꼭 문의를 해보세요. 지금 매물 중에서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를 알아야 어느 정도 걸릴지 가늠이 되거든요.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기수는 전세 대출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어떤 전세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그 가격선에 맞춘 물건을 좀 찾아보겠죠.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요.